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주에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한 번도 이제 해외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적이 없어서 이번에 그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응한 이유 어떻게 좀 보세요? 북한도 일반 국가이기 때문에 네. 국가 이익을 중시했을 것이고 음. 특히 북한은 그 최고 지도자의 중심적인 그런 국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최고 지도자의 그 부가 우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이 초청에 응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함으로 해가지고 그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 해가지고 예. 세계 지도자로 부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음. 또 이제 이 국가 이익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만약에 러우 전쟁이 종식되고 네. 북미 간의 대화가 예상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튼튼한 뒷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뒷배로서 중국을 활용하기 위해서 북중한 복원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참석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설명을 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에 이 김 위원장의 그 참석 예정 사실이 어떤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것을 사전에 알아는 것과 몰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만약에 사전에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가 있구나. 다시 말해서 다자 무대에 나온다는 것은 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그 결단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나름대로 고립에서 탈피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의미겠잖아요. 이것이 한반도에 대입을 하자면은 한반도의 평화경제, 평화안보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하니까 이건 큰 변화이기 때문에 북중 정상간의 만남이 있다. 네. 이 북중 정상이 만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피스 메이커가 돼달라. 자기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알고 갔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 평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게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 결국 한중 간의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도 봐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과거 경험적 사례, 현재의 한반도 정세, 주변 국가 움직임이겠죠. 네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남북 중,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들고 사고 이 세 나라가 나름대로 조금 밀고 당긴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 모두 참석하는 것이 좋겠지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보다도 순서상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균형 외교의 관점에서 중국을 방문한 것을 검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네. 지금 이제 적대적 두 개 국가로 규정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적대적 두 개 국가 규정 상황에서 준비가 덜 된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해놨는데 이번 이 중국 정상전에서 혹시나 남북 간의 정상이 만나면은 이것이 북미 남북 순에서 남북 북미로 변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가정했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참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중국하고 이야기된 거 아니겠냐. 그런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다 이해하고 판단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 결단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이끈 주요 요인이 아니겠느냐. 네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앞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응한 이유를 저희가 짚어봤다면 어찌됐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권위 때문에 그동안에 다자 외교에 참석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참석을 한다는 다자 외교에 대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외교적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네. 외형상으로 볼 때는 이 한미일 협력에 대해 가지고 그 북중러가 일종의 그 맞대응하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겠지요. 또 하나는 그 러우 전쟁 종식 이후에 혹시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북한이 뒷배로서 중국을 활용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다면은 북중 관계 복원되고 그 복원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중국이 뒷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나름대로 자신뿐만 아니고 국가적 이익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이제 북중 관계에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두시는 건데요. 그러면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삼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 북중 간의 변화는 네.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식 할 때 예, 예. 중국의 고위급이 참석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북중 간 고위급의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볼 수 있겠지요. 또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고 북중 간의 경제 협의체라든지 또는 북중러 경제 협의체가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북한의 변화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일 정상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일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차원이 있었고 만약에 북중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러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어떤 이 대결 구도가 다시 뭐 고착화가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리가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 가치 외교라는 선상에서 한미일 협력 대 북중러 이런 신냉전 구도가 계속이 됐잖아요. 그 신냉전 구도의 고착 상태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예. 한반도의 긴장 고조됐잖아요. 그것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재확인되면서 이것이 더욱더 확대된다면은 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앞에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그 중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이번에 첨언해서 설명해 김정은 주시죠. 위원장이 방중했을 때 네. 북중러 삼국 정상 간의 만남은 있을 수 예, 있지만 네, 네. 회담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50대 50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다시 말해서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계속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한국과 미국 입장을 감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나 러시아와 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연대를 함부로 해가지고 이 러우 전쟁에서 오히려 미국을 압박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국이 지금 주체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삼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연대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중국 반대하기 때문에 네네. 삼국 정상 간의 만남 가능성이 있지만 직접 정상회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를 보고 그러면 불구하고 또 50이라는 것은 네. 방금 말씀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까지는 북중 연대를 해가지고 반미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예. 또 중국 입장에서 초청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형식적이나마 조금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대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사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인데 그럼 베이징에서 이 대북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낮게 보시는 것 공식적인 같아요. 접촉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최근에 뭐 김여정의 담화라든지 예. 또는 그 북한 그 전문가들 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적대적 두 개 국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우리 석에 대해서 비판 조롱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이런 비판 조롱 이런 담화 내용이 다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담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공식적인 접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방중을 하는 것들이 이제 과거를 좀 되짚어보면 2000년도에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중이 이뤄졌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중을 했었거든요.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방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북미 대화를 앞두고 방중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네. 또 자신 김정일 위원장 모두가 그 이 주변 국가와 변화 시 외교는 참 잘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일례로 김정일 위원장도 그 당시 그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도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성명을 앞두고 방중한 것이죠.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 서로 소통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회담의 상대편에 대해서 압박하는 요인도 돼줬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김정일 위원장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북미 간의 남북 간의 대화를 앞두고 중국을 방문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까? 그런 것을 되돌아볼 때 이번에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북미 대화를 예상하고 중국을 찾은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었는데 일단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 발언을 두고 허망한 망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요.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어떤 비난의 메시지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이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네. 뭐 이 한미 관계를 좀 와해시키는 막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 조롱을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또 미국에 반대로. 대해서는 무관심을 보이면서도 실질 내심 뭐 북미 간의 만남을 바라는 그런 측면 또 그리고 그 무관심 속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북미 간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구체적으로는 대북 적대의 정책 폐기와 같은 이런 것을 좀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어쨌든 남쪽에 대해서는 비난, 미국에 대해서는 조용히 수위 조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러우 전쟁 종식 이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상정해 놓고 예.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을 만나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는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미 대화 또는 남북미 대화의 가능성 좀 높다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에이펙 정상회담에 네. 김정일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은 아주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이 김정일 위원장이 에이펙에 올라가면은 여기에 반드시 올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인이 별로 없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적대적 두 국가를 인정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 자리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 단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참사형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가 어떻고 대북 제재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망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2019년도에 네. 그 문재인 정부 시기지요. 그 당시에 아시안 그 무슨 그 이 정상회담 이런 게 그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북한에서 굉장한 그 비판을 했어요. 네.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유인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에펙에서 뭐 남북, 미, 남북, 뭐 북미 정상회담 운운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자극적인 용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에펙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은 아주 높고 그런 측면에서 이 이재명 정부도 그것을 상정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이펙 계기 시에 네, 예를 그 들어 가지고 기간에 그렇죠. 이제 말씀하시는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판문점을 위원장한테 간다든가. 그렇죠. 김정은 위원한테 일종의 SNS를 하든지 SOS를 치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 가능성은 예. 배제할 수 없다. 그게 이제 2019년도에가 아마 그렇게 만남이 성사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판문점에서. 그렇죠.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우리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했잖아요. 협력자로서 역할이잖아요. 그런 측면 봤을 때 주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위기만 조성하는 그런 측면을 한다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 간에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후순위로 남북 정상 간의 만남 가능성도 배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펙 계기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남북미가 과연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